네, 오늘 두 번째 연끌 인터뷰에서는 지난주에 출범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중에 한 명입니다.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거를 축하드립니다. 오랜만에 여의도에 복귀하셨는데 64년생. 어쩌다 보니 최고들만 모이는 최고위원회 최고령자가 됐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이제 정치 시작한 게 17년 전, 그러니까 2004년 그때 39살에 국회의원을 시작했는데요. 예.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에서 공천 3번 받아서 국회의원 3번 하고 또 어떻게 해서 공천을 3번 떨어지고 이렇게 17년간 뭐 배우고 하다 보니 저는 그동안에 계속 최연소만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최고령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렇게 당이 됐습니다. 일단 확 젊어진 거죠. 그렇습니다. 벌써 이제 두 번의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두 번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지요. 네. 영선 30대 제1야당 대표의 최고위원 회의. 언론에 공개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카메라 기자들 다 나가고 비공개에서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?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하고 또 이제 좀 잘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예요. 예.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국회 앞 전철역에서 내려서 예. 원래 이제 9시에 최고 회의를 하는데 그 전에 8시 반에 이제 보통 차담을 좀 하거든요. 예. 서로 미리 사전에 만나서요. 예. 조정을 하는데 8시 반까지 가기로 해놓고 들어가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 따릉이 자전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걸 타려니 제가 타고 가면 또 이준석 흉내 낸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욕할 사람이 예. 생각나서 할 수 없이 그냥 걸어갔거든요. 그래서 좀 따릉이를 늦어서 타려다가 이게 이준석 흉내를 너까지 내느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래 가서 이제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대표님 때문에 내가 자전거 타려다가 대표님 흉내 낸다고 그럴까봐 못 탔다고 했더니 다 웃더라고요. 보통 분위기는 그렇게 합니다. 요즘 MZ 세대 분위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타면 되는.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예. MZ 세대보다 20살이나 많은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세대죠. 알겠습니다.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일주일 지났는데 그간의 여러 활동들이 있었습니다. 최고령 최고위원으로서 평가를 해주신다면? 일단은 그 당 또는 이제 보수 진영 전체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속도감이 있고 굉장히 빠르게 뭐든지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란스러울 거 논란이 될 만한 거는 과거에는 좀 계속 미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쉽게 결정을 합니까? 쉽게 돌파하고 대신 이제 말썽이 날 것 같아도 뭐 일단 정면 돌파 그 자신감이 있어서 좋은데 또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죠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?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죠. 하여튼 뭐 탄핵에 대해서 이제 저 대구에 가서 대구 경북 연설에서 그런 부분들. 그런 기조를 계속 이제 유지하니까 사실 이제 선거 때 되면 아무리 자신 있는 그런 주제라도 사실은 조금씩 피해가기 마련이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 대구 경북에는 그 탄핵이 잘못되었다.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예. 근데 그분들 더군다나 이제 당원들은 더 심하죠. 근데 그분들 앞에서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면 돌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이제 그런 태도는 그러나 선거 때 그렇게 하면 유권자인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표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인가 너무 오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.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전당대회 입을 수가 기간 있죠. 중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 후보로서 했던 말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표현이 사실 크게 회자됐고 그 뒤에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 후보의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가받았던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선거 때 예. 이제 그렇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거냐. 왜냐하면 대선에서요 이제.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. 굳이 유권자들을 상처를 주지 않고 예. 그보다 더 지지를 얻거나 그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
이제 그렇게 하면 그 상처받은 분들은 계속 그 상처가 가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그분들은 또 반대 계층으로 남아 있고 또 달리 상처받은 분들은 또 새로이 반대 계층이 되고 이렇게 자꾸 쌓여가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그런 지금 자제했으면 말씀하신 좋겠다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. 보면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 최고위원회에서 어쨌든 최고령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뭐 자꾸 최고령이야. 예, 죄송합니다. 드디어 좀 화가 조금 나신 것 같은데. 예. 뭐 화난 저 건 아니에요. 64년생인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예. 화낸 건 아니에요.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지적들을 좀 하십니까?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아직까지는. 것들은 약간 브레이크 고민해봐야 된다.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. 뭐 예를 들어 둘이서 뭐 편하게 식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해보면 오늘 윤 전 총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워딩이라며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. 앞서 패널 토크에서도 좀 다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약간 좀 화가 난 듯한 문체예요. 그렇죠. 어떻게 보십니까? 왜냐하면 여당의 공격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야당도 같이 공격하니까 예, 야의 협공이잖아요. 저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상 굉장히 우려해 왔거든요. 예. 우리 당에서 이 지금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요즘 뭐 조금 분위기가 낮았지만 얼마 전까지 불임정당이라고 했잖아요.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봐요. 현재 우리 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선 출마를 뭐 공언하고 있고 대선 주자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예. 거거든요. 그분들로만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된다면 저는 대선 승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 당 후보들로만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결국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새로운 거목이 탄생한 거거든요. 그리고 그분이 우리하고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우리 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입당해서 입당해서 같이 겨루음으로써 우리 당 후보도 함께 성장할 수 있잖아요.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또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. 야권 예. 입장에서.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당에 입당해 준다면 고마운 분이죠. 예. 근데 지금 이제 대선 주자라는 분들이 뭐 빨리 입당해라, 뭐 간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빨리 입당한다면 그분들 환영식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총장 입당하면 그때부터 온갖 그 공격을 하고 예.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끄집어 내리려는 거잖아요. 그럼 솔직히 속셈 뻔한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우리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를 했었고요. 아니 예. 그리고 뭐 다 지금 그러고 있죠.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당 밖에 있는 홍준표 대표까지도 뭐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. 거기다가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나 하면 당 대표까지 나서서 뭐 파일이 있다 뭐 예.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당내 경선 과정의 검증을 통해서 결국 아웃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까지 지금 우리 당의 그 대선 주자들이 이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공격하는 그런 기조와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, 지금 이게 문제가 말씀하셨으니까 있잖아요. 보면 오늘 이준석 대표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.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되게 드라이한 얘기 같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. 아마 윤 전 총장이 아마추어 티가 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럼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. 제가 보기로는 다 비슷비슷해요. 그리고 윤 총장은 그래도 저는 상당히 자신의 의사를 감동적으로 예. 감성적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예.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당이 취해야 될 태도는 저분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다.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. 이래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들어오기만 해봐라. 뭐 이런 예.
지금 저 태도인 다른 저 그러면 후보자들과 똑같이 가는 것은 극히 잘못이고 지금 당 지도부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구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인 거죠. 그러면 그렇죠.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.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취지인데 그게 경륜이 없어서입니까? 아니면 일각에서 전당대회 때도 얘기했듯이 뭐 다른 후보,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서입니까? 뭐 뻔히 지금 뭐 저 뉘앙스상 뭐 어느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둘 그건 중 하나, 아니고 아니면 말실수거나 뭐 셋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? 뭐 하여튼 예. 하나든 셋이든 예. 근데 제 이야기는 당 지도부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 준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예. 윤석열 총장도 들어오지. 거꾸로 내가 저 당에 들어가서 망신당할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면 들어오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 이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노력도 사실상 좀 어려워지고 결국 대선을 망치는 길이잖아요.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.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도부로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설정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전반적으로. 뭐 태도의 문제라고.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, 지금. 예, 그렇죠. 예, 그게 맞죠. 알겠습니다.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좀 조언을 하거나 그러십니까? 못했어요. 왜요? 왜냐하면 저 당 공식 회의에서 이야기하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. 공식 회의 말고는 따로 얘기하진 않으십니까? 아직까지는 회의 전후에 예, 사적인 대화를 좀 하는 거 외에는 기회가 없었어요. 예,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실 예정이고요. 좀 더 가까워지고 음. 서로 간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예, 일단 뭐 방송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얘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.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박의 핵심이었고요. 진박의 최정점 피라미드에 항상 신문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른바 진박이라고 할 때 저는 아니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예. 예, 그러니까 취재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언론에서 그렇게 뭐 취재가 잘못됐든 그렇게 표현이 됐었는데,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예, 예. 이전 정부 최고 실세로 당황하시네. 불려왔었는데, 당황하죠. 아니요, 제가 좀 더 드리려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.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사실은 친박이냐 진박이냐 이 범위를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라미드에 올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인 거고요. 윤석열 사단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었잖아요. 예전에 사실은 악연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났습니다. 특활비 문제였죠. 그런데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우리로 들어와야 된다. 뭐 좀 약간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. 뭐 감정이야 사실 그 없을 수가 없죠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그 수사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과 재판 예.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이 달라져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실 그대로 다만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예.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사 단계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무식한 검사들이 그냥 기소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검사들이 너무 무식해서 제가 저질러진 일인데 감정이 그렇게 있지만 지금 정권 교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. 이것을 제 감정을 내세울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죠. 일단 정권 교체에 그게 더 크다라는 말씀이시죠. 알겠습니다. 오늘 뭐 시간이 있으면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나와주시면 진박 논쟁도 좀 더 해보고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